이번 시간에는 진화와 행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독서 읽기 방법 모두 아시겠지만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질문을 읽을 때 이런 방법으로 읽고, 어차피 우리가 수능 시험에는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세부 내용은 한 번 더 볼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은 한 번 읽으면서 다 알아둔다기보다는 체크해두고 가면 그냥 한 번 더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이 방법을 늘 공부할 때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단 번호를 매기면서 문단을 읽으세요. 두 번째, 문단 번호와 함께 핵심 내용을 표시해 두세요. 밑줄로 표시해 주면 좋겠죠? 세 번째는 세부 내용을 파악할 때는, 그죠? 대조관계를 묻거나 비례관계를 묻거나 순서관계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순서관계, 대조관계, 비례관계를 기호로 표시해 놓으면 여러 번 읽지 않아도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과정을 항상 연습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죠. 1문단, 동물들의 행동은 자연 선택에 의해 정형화된 종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도 종이 구별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오토메리스 나방은 날개에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의 행동은 종 특이성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나방이 쉬고 있을 때는 앞날개가 뒷날개를 덮어서 노란색 나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부에 적이 나타나 이에 대항할 경우 나방은 앞날개를 앞으로 펼쳐 뒷날개에 있는 큰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원형 무늬를 과시한다. 자, 오토메리스 나방은 종의 행동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쉬고 있을 때 노란색 날개, 노란색 나방으로 보이게 하고, 적이 나타나면 그 날개를 눈처럼 보이게 하는 행동을 한대요. 이러한 오토메리스 나방 날개 무늬와 과시 행동은 날개 무늬는 쉬고 있을 때, 과시 행동은 적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행동이죠. 그들과 객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을 통해 만들어온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토메리스 나방의 이러한 행동은 진화에 의한 결과물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 문단 봅시다. 왜, 그리고 어떻게 오토메리스 나방은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나방의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생리학적 작용에 관해 조사할 수 있고, 혹은 색채가 있는 무늬의 형성에 관여하는 황 및 유전적 요인에 관여해 분석할 수도 있다. 혹은 또는 움직임을 위한 신호에 관여하는 신경학적 과정을 살피거나, 더 나아가 무늬를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 따른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 나방의 행동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특정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의문은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를 기술하는 것으로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 등의 어떻게와 관련된 행동의 발현 원인에 관해 언급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행동의 진화에 관한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에 대한 행동의 형성 원인에 관해 언급한다. 이에 어떤 이유로 인해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에 관한 기술이 포함된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 모든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와 적응의 결과물인 행동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 사례로 오토메리스 나방을 들었죠. 그러면 오토메리스 나방이 왜, 어떻게 그런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이는지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이 문단에서 첫째는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 이것을 앞에 나온 네 가지 요인의 사례와 연결하여 본다면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은 내적 요인이니까 뭐예요? 생리학적 작용 요인, 신경학적 작용 요인과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외적 요인, 외적 요인은 유전적 진화의 결과라는 거죠. 이것은 화학 및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생존이나 번식에 있어서의 차이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문단. 나 문단의 1문단 봅시다.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대하여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학습된 것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유전된 것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앞에 나온 2, 가의 1, 2문단과 연관성이 뭡니까? 바로 인간과 동물 종의 특이성은 진화 적응의 결과물이란 것과 대응하는 내용이네요. 다윈의 책에 따르면 감정 표현은 이것은 종의 특이성 중 하나겠죠. 이런 행동, 감정 표현은 유전된 것이라고 본다. 1문단의 내용과 가 문단의 내용과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감정은 신경이 근육을 자극하여 표정으로 표현되는데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분노, 행복, 슬픔, 혐오감, 공포, 놀람 등의 보편적인 감정을 보인다. 자, 그러면 진화의 결과의 행동인 감정 표현은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인간의 경우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과 기본적 몸짓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나타난다. 자, 인간과 동물은 똑같은 감정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유전된 것이야. 그리고 인간의 경우 감정과 몸짓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감정과 감정 표현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인간이 다양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 전달 체계 역할을 한다는 것과 감정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의사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편 다윈은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방식과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을 비교하여 감정 표현에 있어서의 생물학적 유사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은 유전된 것인데 이것은 보편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의 경우에는 감정과 그에 따른 몸짓, 표현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어.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방식은 생물학적 유사성에 기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 표현 방식이 즉 기본적 몸짓이 인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 전달을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인간의 감정이나 몸짓과 표정을 통한 감정의 표현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감정 표현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행복이나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 다른 문화권에서는 분노나 두려움 등을 표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해 준 것이고요. 에크만은 이 학자들의 생각을 비교하는 문제는 필수니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한 실험에서 각 문화권의 여러 차이에도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감정인 기쁨, 분노, 경악, 슬픔, 공포, 혐오 등이 발견되며 감정 표현이 유사함을 확인했다. 다시 말하면 에크만은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다고 보았다는 거죠. 이러한 연구를 보면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견해와 일치하는 거니? 역시 다윈이 말한 감정 표현이 진화의 결과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즉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발달 프로그램이 확인되므로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다윈이 지적했듯이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트레이시와 마츠모토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승리나 패배의 순간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것을 통해 감정 표현에는 타고난 생물학적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트레이시와 마츠모토 그리고 에크만 그리고 다윈은 모두 감정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며 문화를 통틀어서 보편적인 감정 표현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다는 것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문단. 한편 감정이나 감정 표현의 범문화적 본성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말에 따르면 보편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바꿀 수 있네요. 에 대해 또 다른 주장도 있다. 감정의 표현과 감정을 유발하는 작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 표현과 작품이 아니고 자극입니다. 오탈. 감정 표현과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을 구분해야 한다.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에 대한 표현도 보편적이지만 그 자극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에크만 등의 연구는 범문화적인 보편적 감정이나 감정 표현이 존재함을 증명했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개인에 따라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동주의자들은 뱀이나 벌레에 대한 공포를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은 공포나 슬픔과 같은 감정은 타고나지만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단서, 즉 자극은 사회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뱀이나 벌레에 대해 모르지만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위험한 것이며 공포와 연결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왔네요. 무엇이라고요?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 즉 단서는 다르다. 그것은 뭐한 것이다? 학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행동주의자들이. 다음 문단. 감정과 표현의 보편성을 주장한 에크만도 감정 유발 단서가 학습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인간은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에크만은 감정 표현과 관련된 실험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사회에서 성장한 학생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것은 뭐냐면 감정 자체는 똑같이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그죠? 이른바 감정의 전시 규칙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고 봤다. 그러면 감정의 전시 규칙이란 뭐예요? 감정을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느냐. 이것은 사회적으로 조건화된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드러낼 수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 전체는 가 문단에서는
동물 행동을 진화적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그 사례로 오토메리스 나방의 날개 무늬를 바꾸는 행동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은 어떻게와 관련지어서, 그리고 유전학적 원인은 왜와 관련지어서 동물의 행동 원인을 살펴보았고요. 제시문 나, 두 번째 지문 나에서는 인간의 감정이나 감정 표현과 관련한 유전적 진화적 견해를 제시했죠. 그것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윈의 견해를 통해서, 그리고 에크만의 실험을 통해서 제시했죠. 그런데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것은 학습된 것이다. 그것은 감정의 전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의 조건화 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수특 문제 1번입니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라고 했는데 가에는 전문가의 견해가 없고요. 나에는 전문가의 견해, 세 사람이 있었네요. 자, 뒤에 부분은 맞는 얘기고요. 선지 2번 가는 동물의 행동, 나는 주로 인간의 감정 및 감정 표현에 대해 맞고요. 진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맞네요. 가는 선지 3번 동물의 특정 행동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분류한 게 아니고 특정한 행동들의 원인을 진화적 관점에서 찾은 거죠. 나에도 대조가 없었고요. 선지 4번 가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동물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여기까지 맞는데 경험을 통한 학습이 아니고 진화에 의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5번 선지 나는 인간의 몸짓과 표정이 인류에게 공통된 것인지 여부는 상반된 견해가 없었고 같은 거였죠. 틀렸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기억과 관련하여 보기의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기억의 내용은 하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적 원리를 기술하는 것으로서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 등 어떻게와 관련된 행동의 발현 원인에 대한 것이다. 발현 원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행동의 형성원을 봅시다. 다른 유형은 행동의 진화에 관한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왜 그러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되었는지에 관한 형성 원인에 관해 언급한다. 그래서 행동의 형성 원인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외적 원리로 보는 것이다 라고 기억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오토메리스 나방의 날개 무늬 변신에 의로 적용하여 봅시다. 자, 보기. 오토메리스 나방의 경우 날개 무늬를 과시하는 행동의 발현 원인은 생리학적, 신경학적 요인으로 어떻게와 관련된 것이고 내적 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를 찾아봅시다. 그 원인은 원형무늬의 형성에 관한 유전자 보호 분석으로 관련하여 기술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유전자 보호 분석은 생리학적, 신경학적 원인이니까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는 외적 형성 요인. 자, 선지 1번을 보니까 어떻게 생존 번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가, 외적 원리 진화에 관한 것이니까 얘가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다른 선지도 한번 봅시다. 위협감 관련 신경학적 과정 분석, 행동의 발현 원인 맞고요. 니은 나를 볼 때 외적 요인,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어떤 화학적 요인에 의한 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내적 요인이 되는 거니까
있을까요? 자, 그 다음 3번 과시 행동 결과를 분석한다. 이거는 과시 행동 결과니까 외적 요인이네요. 즉 유전학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3번 선지 3번에 두 번째 거나 과시 행동이 유전적으로 진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는 설명할 수 있고요. 다음 선지 4번을 보니 무늬가 지닌 시각적 특징은 외적 요인도 내적 요인도 아니네요. 나 생리학적 원리가 아니고 나는 외부 요인, 유전학적 요인을 찾는 거니까 아니고요. 선지 5번 무늬를 드러내는지 여부가 가져오는 차의 분석은 이거는 유전적 요인이니까 외부 요인에 해당하니까 아닌 거고 날개 움직임 자체와 관련된 생리적 근거는 내적 요인이니까 나에 해당하지 않고 가행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기는 A, B와 관련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기에 제시된 단어는 적응, 진화, 보편적, 문화적 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고요. A는 어떤 이유로 적응 행동이 진화되었는가? B는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A. 종 이성을 자, 이성이 아니고 특이성이죠. A. 적응이라는 단어를 판단해 봅시다. A. 종 특이성을 보이는 적응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아. 문맥으로 볼 때 적응 행동이 종 특이성을 보인다는 것. 그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진화는 환경에 적합하게 해당 종이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맞네요. 선지 2번 A. 적응. 오토메리스 나방의 과시행동이 외부에 대항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과시행동 나타나죠. 적응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 맞네요. B가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인지예요. 자, 인간의 감정과 감정 표현이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 맞고요. 보편적인지는 감정과 감정 표현이 유전적 진화에 의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것인데, 자, 문맥의 내용으로 보아 감정과 감정 표현이 유전적 진화에 의한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선지 4번 B.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이 모든 문화권에서 같은 감정 표현으로 해석되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보편적인지는 인간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자, 보편적인지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인간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감정을 느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죠. 문맥으로 보아.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표현이 동일한 감정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맞는 거겠죠. 자, B. 같은 표정이 어떤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보아.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문화가 다르면 감정 표현도 다름을 의미한다. 맞는 표현. 다음 문제. A와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A에서는 모든 동물과 인간은 비슷한 감정을 느낀대요. 그리고 감정 표현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답은 감정 표현도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즉 유전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라고 A에서는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행동 생태학 이론에서는 표정이 일종의 신호 도구로 활용된다고 본다. 행동 생태학. 자, 그 중에서 프리드른두는 표정이 단지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신호로 작동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신호가 아니다 라는 거죠. 표정은.
표정은 행동상의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행동상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프리드룬의 견해에 따르면 감정과 표정 사이에 1대1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1대1이 아니고 뭐예요?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감정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의도와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표정은 사회적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분노의 감정은 공격적 행위와 관계될 수도 있고, 분노의 감정이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회적 의식이나 복수를 위한 냉담한 계획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분노의 표정은 공격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동 생태학에서는 표정이 일종의 신호도구로 활용된다고 보았어. 그러면서 행동 생태학 이론을 주장한 프리드룬드는 자, 표정은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표정은 1대1 관계가 아니고 개인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드러내는 신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A에서도 역시 모든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은 공통적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A에서는 모든 문화권에서 감정 표현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감정 표현도 유전적 발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A와 여기 프리드룬드는 공통적으로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말했지만 견해가 다르네요. A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면 보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감정 표현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말하네요. 그럼 선지 판단해 봅시다. 선지 1번. 인간의 표정은 자연 선택의 산물로, 이거는 A의 입장이네요. 진화의 결과라고 했으니까요. 진화의 결과.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A의 입장. 범문화적 본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A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을 고르라니까 얘는 적절하지 않네요. 선지 2번. 인간의 감정과 이를 드러내는 표정이 각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문화권마다 보기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고 사회적 의도에 따라 보인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선지 3번. 표정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맞는 말. 선지 4번. 감정의 표현은 보편적일 수 있지만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은 문화적 가치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지문에는 있었지만 지문 A는 이 감정의 자극이 포인트가 아니었고 감정 표현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 선지 5번. 특정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얼굴 근육은 유전적인 발달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이 선지는 동일한 감정을 느낄 때 동일한 표정을 보인다는 것으로 감정 표현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지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므로 틀린 말. 다음 문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1번. 감정 표현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에크만은 다윈과는 같은 입장이었죠.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똑같은 입장을 보였고요.
선지 2번. 다윈은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한 비교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감정 표현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지 3번. 동일한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이끄는 단서, 즉 자극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고요. 4번. 트레이시와 마츠모토의 연구를 통해 감정 표현과 관련된 선천적인 생물학적 원리의 존재를 추리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예를 들어서 패배의 순간이나 승리의 순간의 표정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했고요. 선지 5번. 다윈에 따르면 감정과 감정 표현의 보편성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나의 일문단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니은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은, 자, 니은은 뭐뭇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여겨진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멀리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이런 건 구체적인 것이니까 아니고요. 뭐뭇의 산물이다, 추상적인 것이죠. 추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긴다 라는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질을 보니 노력의 결과가 보인다. 자,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여겨진다가 아니므로 틀린 것.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기회가 보인다. 여겨진다가 아니네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우니 결말이 보인다. 여겨진다가 아니네요. 아직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하늘이 곧 개일 것으로 여긴다, 여겨진다. 맞는 말. 자, 수고하셨습니다.